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형호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것이 바로 중세 유럽의 소리를 담은 오르골 소리입니다. 최근 지역의 한 중견기업 CEO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국내 첫 오르골 박물관을 개관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ICS 황경환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유독 오르골 소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처럼 박물관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영화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인. 올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올인이라는 영화 했던 그 세트장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서 있는 저런 이제 그 오르골인데, 거기에서 아주 소리가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 그 상큐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정보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뭐 내가 이걸 오르골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확 가는 일은 없었는데, 그날 그 세트장에 가서 그 오르골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오르골 소리 그런 어떤 그 의식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본을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르골의 그 역사라든가 오르골이 세계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가서 보니까 상큐라는 회사에서 오르골을 만들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한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류주사가 있는데, 류주사에는 그보다 훨씬 앞에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오르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스위스 류주를 가서 보니까 이미 그때 그 유럽에서는 뭐 200년 훨씬 전부터 이런 그 오르골을 만들어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상류사회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또 이런 댄스 오르간은 그 이제 좋은 일들이 있고 무슨 그 파티가 있을 때는 이런 댄스 오르간이 있는 그런 홀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오르골의 역사를 갖다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그때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이제 모으고 적극적으로 찾고 그 역사도 알고, 그래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문화를 자꾸 접하다 보면은 옛 아날로그 문화가 그리워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르골 소리는 제가 보면은 그 생음악인 동시에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 냇가에 가면 시냇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또는 한여름 그 산사에 가노라면 숲속에서 읊조리는 크고 작은 풀벌레들의 그 대오케스트라,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그 처서가 지나면은 땅에 찬바람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땅속에서 그 땅거미들이 그걸 뭔지 알고 그 읊어대는 그 아름다운 소리, 그런 소리를 어릴 때부터 저는 좋아했고 상당히 민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과 관련이 돼서 뭐 오늘 이렇게 오르골 소리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다른 관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손수 외국을 오가시며 귀한 오르골을 수집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소장하고 계신 오르골은 주로 어디에서 수집을 하셨습니까?
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덜란드에서 가서 제가 직접 사가온 것도 있고,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서 주로 들어온 겁니다. 예. 100년이 넘는 오르골을 수집한다는 것은 재력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르골을 수집하면서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라든가 특히 그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뭐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소개할 만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크고 작은 오르골 박물관이 그 일본 전역에 약 250여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그 규슈의 오타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반촌인데 이 동네는 오르골 동네를 할 정도로 오르골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사람들도 이 규슈를 한번 가면은 꼭 이 그 오타루 그러니까 오르골 명소를 찾는 것이 하나의 그 명소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카고에는 오르골 궁전이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회원제를 해가지고 회원들만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누구든지 뭐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행편이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박물관에 소장하고 계신 오르골 가운데 가장 아끼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100년 전에 제작된 그 세계 최대급인 오케스트라 그 댄스 오르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1907년에 제작된 건데요. 여기는 이제 앤틱 오르골, 그 다음에 스타이웨인 피아노, 이 모두가 저에게는 다 아끼고 사랑하는 다 기중품입니다. 예. 이 오르골 소리 박물관은 현재 그 경주 IC 휴게소 내에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유독 휴게소 내에 그 오르골 소리 박물관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하게도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수년 전부터 제가 이 오르골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워낙 내 의식에 딱 박히다 보니까 이걸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져요. 그러면 이 오르골 소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려면 거기에 적당한 장소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뭐 잠을 자도 그런 게 자꾸 머릿속에 스쳐가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 경비가 또 많이 들고 이거 경주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에 또 걸맞게 지으려면 그것도 간단하지 않죠. 생각해보다가 이제 어느 날 여기가 내 의식 속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작했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이제 휴게소하고 박물관을 짓게 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나오고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아주 관문입니다. 여기 이 도로를 스라블 대로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 좋겠다고 생각이 탁 바뀌었는데 그 필이 팍 꽂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죠. 그랬었는데 무난하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도시계획 관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고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꼭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간절한 마음만 딱 필에 꼽히면은 설사 뭐 저가 하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업도 그렇고 또 어떤 연구 분야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그런 제가 하나의 체험담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르골 관련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추가로 오르골을 수집하기 위해서 외국을 다니신다든지 또 다른 곳에 오르골 박물관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르골이라 그러면 오르골이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불교 신자로서 지역 불교계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환경화에는 불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다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러 단체, 여러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초기불전 연구원, 그 선임연구원, 그리고 법무부 종교위원으로만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선 질문과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사장님께서는 불교 경전 편찬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도 불교 경전하면은 수많은 경전들이 이제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세 불교의 맥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탄생하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 말씀들이 한 불교의 맥은 스리랑카로 전래된 빨리어 경전인 남방불교와 중국으로 전해진 산스크리트어인 북방불교,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 500년쯤에, 그러니까 서기 1세기를 전후해서 소위 신흥불교라고 일컬어지는 대승불교가 아마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로 전래된 남방불교의 빨리 원전을 우리 연구원에서 완역 출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부처님 원전은 빨리어로 편집된 남방의 5부 니까야 경전과 산스크리트로 된 북방의 4부의 아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야로 편집된 남방의 니까야 원전은 고스란히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지만은 북방의 산스크리트로 된 아가마 경전은 거의가 지금 소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출판 번역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 됩니다만은 빨리어 초기 원전을 비롯한 아비담마 논서를 우리 배달말로 출판하는 일에 심혈을 쏟아왔고, 올 하반기쯤에는 그 방대한 5부 경전 가운데 4부 경전을 완역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박물관 2층에 가보니까 메디테이션 룸이라고 쓰여진 방이 있었습니다. 대형 태양계 사진이 걸려 있던데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25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 가신 고타마 시달타, 소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고 계시느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해가 말라붙어 사라져 없어질 날이 오리라. 대지가 불에 타 사라져 없어질 날이 오리라. 그러나 무명에 가리고 갈망에 사로잡혀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 속을 허겁지겁 서둘러가는 중생의 고통이 끝날 날은 없으리라.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얘기하면은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 탐심, 진심, 치심에 대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 또 이제 해왕성, 천왕성, 또 명왕성의 그런 태양계 보셨죠? 보게 되면 조그만한 지구,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주에서 찍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보노라면 방금 제가 소개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태양계가 한 45억 년 내지 한 50억 년 전에 탄생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하면 지금 과학에서는 저 태양계도 있을 만큼 있으면은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타고 그다음에 헬륨과 헬륨이 타면 철로 변해서 이제 방금 제가 언급드린 그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실은 말하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또 천왕성에도 이점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이제 철로 변하면은. 소위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의 욕구에 점철되고 사슬에 매여서 정말 너무 허겁지겁하지 않느냐. 좀 쉬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게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오직하면 인간의 그 욕구가 오직했으면 저 태양계 내지는 저런 것이 다 대지가 다 불에 타고 저 물이 다 말라버려도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지구상에 내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한번 봄으로써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 그냥 걸어놨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성공한 CEO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지 또 CEO로서 본인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거의 정리를 하고 조금 앞서 이제 소개드린 빨리 경쟁과 연관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2년도에 뭐 크고 작은 그런 말하자면 뭐 업소 내지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해운내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뭐 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맡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성공이란 뜻이 어떤 뜻으로 알고 또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넘게 저도 이런저런 사업을 해온 저 자신이 그동안 참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참 용케도 잘 참고 운 좋게 넘기면서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 여러 지인들과 이웃에 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마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어떻든 오늘 이 시간 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오르골 소리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이것이 거기에 대한 평가이고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오르골 박물관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자리를 잡기를 원하시는지 바람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났으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쁜 것은 누가 그것을 갖다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서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성공을 위해서 허겁지겁 하는 사람들이 바쁘죠. 그러나 잠깐 동안이라도 그 바쁜 마음을 우리가 거두고 나 자신에 대놓고 참으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바쁜지 죽기 위해서 바쁜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지 않고 아마 몽롱해질 겁니다. 아무튼 이곳 경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한옥을 꾸며가지고 조용히 넘치는 경주 IC 휴게소 소리박물관에 인연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려서 잠깐 동안이라도 몸과 마음을 쉬어보는 그런 휴식 공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박물관에 들린 것이 참 좋았다고 기억되는 그런 소리박물관을 만들고 싶고 그것이 전부이고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 일본에만 가더라도 오르골 박물관이 5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르골 박물관 견학은 일본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황경환 사장의 오르골 사랑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천상의 오르골 소리를 언제 어디서라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보 285호인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 고래축제가 방구대 암각화에서 재를 올리면서 시작되는 것도 바로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모습 때문입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래를 테마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방문객 맞이에 나선 울산 고래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15회 울산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는 울산 태화강 둔치입니다. 태화강 둔치에 느닷없이 대형 흑고래가 출몰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흑고래의 입으로 들어가서 꼬리로 나옵니다. 바로 동화 피노키오의 한 장면처럼 관람객들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꾸민 피노키오 하우스입니다. 관람객들은 신기한 듯 대형 고래 속으로 들어가서는 고래에 대한 설명문을 읽으면서 고래에 대해 배워갑니다. 보는 즐거움,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 그리고 듣는 즐거움, 그리고 직접 이제 맛보는 즐거움까지 이제 오감을 만족하실 수 있는 고래에 관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흑고래 바로 옆에는 고대 선사시대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움막이 있고 돌도끼 등 사용했던 도구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아기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엄마 아빠는 태화강 둔치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움막을 보고 신기해하는 아기에게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그려진 옛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 설명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한켠에서는 고래축제의 기원이 되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 탁본 체험도 한창입니다. 울산 대표인 그 고래를 잘 몰랐는데요. 오늘 이 축제 오게 돼서요. 고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울산 고래축제 열기는 태화강 둔치뿐 아니라 남구 장생포에서도 뜨겁습니다. 올해 처음 축제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면서 태화강 둔치는 고래를 테마로 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장생포는 고래 크루즈와 박물관 관람, 고래 먹거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울산 앞바다가 고래바다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고래 특구 울산이 명실공히 고래도시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담은 이 선언으로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이 울산 앞바다가 고래바다고 고래 날도 제정돼 있고 또 고래축제, 고래특구가 지정된 만큼 저희들 관경선을 통해서 고래를 구경할 수 있는 관경선을 통해서 우리 고래바다를 지금 여행하고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축제입니다. 올해 고래축제는 고래를 소재로 한 신선한 프로그램들을 대거 확충하면서 왜 고래를 소재로 한 축제가 울산에서 열리는지 축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래축제가 매년 5월 국내 관람객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